다음 문제를 함께 볼 건데요. 아마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당혹하셨을 겁니다. 이 문제가 관연도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만 계속 잘못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한간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틀린 문제가 오류가 되는 게 계속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잘못된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가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푸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예전에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좀 잘못된 풀이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풀이를 보니까 좀 잘못된 풀이를 가지고 학습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시고 나서 그렇게 푸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낭패를 보셨을 거고요. 제가 풀이해드리는 부분을 잘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푸는 게 정확한 건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그림은 누전 차단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CVCF 출력단에 접지형 콘덴서가 5 마이크로페럿이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6이었는데 5로 바뀌었죠. 뭐 이건 큰 상관없는 거고요. 부하 측 라인 필터의 대지 정전 용량이 C1과 C2가 똑같이 0.1이고 그 다음 누전 차단기 ELB1에서 지락점까지의 케이블에 들어있는 대지 정전 용량이 0.2라고 줬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예전에는 0이라고 줬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됐었던 건데 이 부분을 0.2로 수정을 해서 낸 겁니다. 그리고 ELB2에서 부하까지의 케이블의 대지 정전 용량도 똑같이 0.2라고 줬어요. 그럼 어차피 이제 케이블의 정전 용량은 똑같이 0.2라고 보시면 되고 1번과 2번 선로에 들어있는 라인 필터에 들어있는 정전 용량은 똑같이 0.1이고 그 다음에 전원에 있는 정전 용량이 5 마이크로페럿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 전압은 220이고요. 주파수는 60Hz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전원이죠. CVCF,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장치가 되겠고요. 들어오자마자 접지형 콘덴서가 5 마이크로페럿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ELB1과 ELB2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 1번 선로와 2번 선로가 있습니다. 그때 1번 선로에 지금 C1이라고 하는 라인 필터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C2의 라인 필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0.1이라고 했죠. 그럼 도면상에는 표기가 없지만 이 케이블에 대한 정전 용량도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CL1과 CL2가 0.2가 들어있다는 건데 결국 여기에 이렇게 정전 용량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 CL1, 여기가 CL2가 이렇게 있다는 거니까 결정적으로 얘하고 얘네들하고는 병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전 용량은 병렬일 때 더 하시면 되니까 문제에서 그림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네들하고 같이 병렬로 합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겠죠. 그래서 CL1이 여기 합쳐져 있고 여기도 C2와 CL2가 합쳐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면상에는 대지 정전 용량이 총 몇 개가 있느냐? 5가지가 있다는 거죠. C0와 C1, C2, CL1, CL2 이렇게 5개가 이루어져 있는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여기 1번 선로 쪽에서 이 지점에서 지락이 발생했다는 거죠. 절연이 파괴가 돼서 대지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선로가 지락이 발생하면 여기가 지락상이고요. 이쪽이 건전상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가 지락점이고 여기가 이제 건전 피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락이 발생하면 이쪽이 건전 피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선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지락 전류를 말하는 거죠. 3, 2파이 F, C2로 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우리가 비접지 계통에서 지락 전류 구할 때 3, 오메가 C2로 구한다는 그 식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2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대지 전압이 됩니다. 요 2는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C죠. C. 요 C를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요 C가 바로 정전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락 전류가 과연 어떤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흐르느냐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는 지락 시 지락 전류의 3분의 1의 동작이 가능해야 하며 자, 누전 차단기 동작 조건이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의 3분의 1에서
동작이 돼야 되며, 자, 부동작 전류는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전류죠. 부동작 전류는 건전 피더에 흐르는 지락 전류, 줄여서 그냥 건전 피더 지락 전류라고 할게요. 건전 피더의 지락 전류 2배 이상의 것으로 부동작 전류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반드시 누전 차단기는 요 전류에서는 반드시 동작이 돼야 되고, 이 전류에서는 절대 동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누전 차단기가 2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만약에 1번 선로에서 지금처럼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번에서 지락이 생기면 당연히 1번 누전 차단기가 동작이 돼야지 ELB2가 동작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서 지락이 생겨도 건전 피더의 일부분의 지락 전류가 통과하게 됩니다. 바로 얘네들을 통해서 지락 전류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지락은 1번에서 발생했지만 2번 누전 차단기에도 일부분의 지락 전류가 감지가 되니까 그때 얘가 동작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무조건 지락 전류가 감지된다고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값 넘어갔을 때만 동작하라라고 정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작 전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값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동작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전 차단기 ELB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막 동작을 하지 않도록 얘는 정격 감도 전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는데, 이 정격 감도 전류라고 하는 것이 절대 동작하면 안 되는 부동작 전류와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동작 전류로 이렇게 우리가 감도를 설정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이 부동작 전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 조건에서 건전 피더 지락 전류를 찾아서 건전 피더 지락 전류 얘를 찾아서 여기에 2배한 값이 바로 부동작 전류로 설정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동작 전류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지락 전류, 지락 시 지락 전류의 3분의 1에서는 반드시 동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건전 피더 지락 전류를 찾고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지락 전류를 찾아야만이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럼 얘네들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지락 전류는 C 또는 IG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C를 통해 흐르니까 IC라고 줬는데 IC로 하든 IG로 하든 그리고 지락 전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지락 전류는 기본적으로 3, 2파이 F니까 오메가 C, E라는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 C 자리에 어떤 정전 용량이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할 때랑 얘를 구할 때 여기 C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도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락이 발생하면 이 지락 전류, 이 지락점에서 봤을 때 대지와 연결된 게 지락인데 이 정전 용량들은 전부 다 대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은 하나의 도체이기 때문에 대지와 대지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 대지와 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락점 입장에서 보면 이 5개의 정전 용량이 모두 병렬회로로 된다는 거예요. 요 지락점을 기준으로 보면, 자, 땅은 다 연결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선로에서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는데 이게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C0도 있고 그 다음에 C1도 있고 C2도 있고 CL1도 있고 CL2도 있는 거니까 이 지락점에서 보면 요 점에서 이 5개의 정전 용량들이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락 전류 구할 때는 5개의 정전 용량이 모두 합쳐져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는 요 5개의 정전 용량을 다 합산한 값을 바로 여기 C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 값은 요 값은 요 자리에다가 C 5개를 모두 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자 1번이 지락이 발생하면 2번이 건전 피더가 되는데 이때 이 ELB2를 통과해서 오는 건전 피더 전류는 얘네 둘을 통과해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 5개의 정전 용량을 모두 합해서 여기 지락점에 전류가 모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2번 선로를 통과해서 오는 것은 얘네 둘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바로 건전 피더에 흐르는 지락 전류 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상대방 건전 피더의 정전 용량 2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에서 지락이 났다면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는 C0부터 CL1, C1, CL2, C2라고 하는 5개의 정전 용량이 모두 포함이 돼서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건전 피더 지락 전류는 1번에서 지락이 났을 때 2번 선로에 포함되는 정전 용량인 C2와 CL2만 합쳐서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정상적인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어쨌거나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이 5개의 정전 용량을 모두 포함해서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 전류 중에서 C1과 CL1을 통과하는 전류, 얘네들을 통과하는 전류는 이렇게 와서 얘네들을 지나서 대지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귀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나갔다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일부분의 전류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 두 전류의 합성값은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1과 CL1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기 때문에 실제 ELB1에 감지되는 전류는 얘네 둘하고 얘하고만 통과하는 전류가 감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0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오는 전류와 C2와 CL2를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다시 이렇게 귀로하는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ELB1에 흐르는 지락 전류, 여기 1번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가 얘네들은 제외하고 얘네 둘하고 얘하고만 포함해서 지락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그 전류는요. 실제 지락 전류가 아니고 이 ELB1이라는 누전 차단기가 검출하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누전 차단기가 있거나 없거나 지락 전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있다 그래서 지락 전류가 달라지고 누전 차단기가 없다고 지락 전류가 또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누전 차단기 유무에 상관없이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 전류는 똑같은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지락 전류 중에서 누전 차단기가 검출하는 값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전 차단기가 검출하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C1과 CL1을 통과하는 전류는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얘네들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락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락 전류. 이게 문제에서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가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는 전류의 3분의 1이 아니고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의 3분의 1에서 동작하게끔 설정하라는 거니까 실제 지락 전류는 5개의 정전 용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좀 잘못된 그 해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풀이로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오답이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CL1이랑 여기 CL2가 같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신 상태에서 우리는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지락 전류와 다시 말씀드리면 요 지락 전류와 건전 피더 전류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때는 요 C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VCF가 무엇인지 우리말로 명칭을 쓰래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정전압, 정주파수,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얘하고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반대말을 물어본다면 VVVF가 되는 거죠.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장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건전 피더에 흐르는 지락 전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건전 피더 지락 전류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건전 피더 지락 전류는 요 지락 전류 구하는 공식에서 C 자리에 요 두 개만 집어넣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3ωC2에서 C 자리에다가 CL2와 C2만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게 건전 피더 전류가 되는 거고요. 3 곱하기 2파이에 60에 0.2, 0.1 더해주시고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루트 3분의 220 넣어야 되겠죠. 대지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미리암페어로 해야 되니까 10의 3승 해주시면 43.095가 나와서 43.1mA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건전 피더 지락 전류고요. 그럼 만약에 부동작 전류라 그러면 건전 피더 지락 전류의 몇 배? 2배가 부동작 전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작 전류 물어본다면 2배 한 값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작 전류를 물어봤다면 요거 구하셔서 2배 하시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건전 피더 지락 전류만 물어봤으니까 43.1mA까지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누전 차단기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격 감도 전류를 설정해야 되는데 얼마의 범위의 것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작 전류 먼저 찾으시면 얘는 지락 전류를 찾아서 3분의 1배, 그 다음에 부동작 전류를 구하려면 건전 피더 지락 전류 찾아서 2배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구해놨죠. 여기 지금 또 풀이해놨는데 또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2번에서 풀어놨잖아요. 바로 건전 피더 지락 전류가 43.1mA라고 앞에서 풀어놨으니까 거기에 그대로 2배만 취하셔서 86.2mA가 바로 부동작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류 이하까지는 동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가 감지가 돼도 누전 차단기 동작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바로 동작 전류만 찾으면 되고, 이 동작 전류는 먼저 지락 전류를 찾으신 다음에 3분의 1배가 될 건데, 지락 전류는 제가 요 C에다가 5개를 다 넣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C0부터 해서 CL1, C1, CL2, C2를 다 포함하셔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2파이에 3 곱하기 2파이에 60Hz에 자, C0가 5, 0.2, 0.1 다 집어넣으시고 마이크로에다가 전압 넣으시고 10의 3승까지 하시면 804.456mA가 나오고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4, 6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배를 하시면 되니까 268.15mA가 바로 동작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전류를 넘어가면 이 전류 이상이 감지가 되면 누전 차단기는 무조건 동작을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는 부동작 전류 86.2에서 동작 전류 268.15mA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전격 감도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풀이로 만약에 ELB1 얘가 측정하는, 측정한다고 해도 되고, 또는 ELB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IG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는, 얘가 측정하는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이 누전 차단기 입장에서 얘가 감지하는 전류는 얘네들을 통과하는 전류는, 얘네들을 이용하는 전류는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C0와 C2와 CL2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만약에 해보신다면 얘가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에다가 여기다가 C0가 5, 그 다음에 CL2가 0.2, 그 다음에 더하기죠. 그 다음에 C2가 0.1 이렇게 하시고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은 루트 3분의 220 mA니까 10의 3승.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아마도 대략 7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쓰신 분이 계신데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700 얼마가 나오면 지금 실제로 이 누전 차단기는 268.15A, 15mA를 넘으면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되게끔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가 감지된 전류가 700 얼마를 감지했으면 당연히 동작 전류를 넘어갔기 때문에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누전 차단기가 감지하는 전류값은 이렇게 구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지락 전류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지락 전류는 5개의 정전 용량이 모두 병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포함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답이다라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고요. 정답은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이제 누전 차단기의 시설 예에 대한 표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현하라는 건데요. 이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는 문제 조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게 되면 여기 동그라미는 누전 차단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모는 주택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설한다는 거고요. 네모는 주택 구내 또는 도로의 접합면에 에어 컨디셔너나 아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건 법규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암기해서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물기가 있는 장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누전 차단기가 반드시 설치된다. 동그라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측이나 옥외 그러니까 건물 바깥이 되겠죠. 옥내가 아니라 건물 옥측이나 옥외에는 150 이하에서는 여기가 네모, 여기는 동그라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 내는 비를 맞지 않는 장소니까 생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옥내에서는 이제 여기는 생략이 되고 150 초과되면서 300 이하에만 건조할 때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 요거는 그냥 우리가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바뀔 내용이 아니죠. 똑같이 나오는 법규 사항이니까 암기해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